2020 대수능 6월 모평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의 해설과 총평을 맡은 조은희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긴 시간 마지막 과탐까지 애써서 문제 푸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함께 문제를 푸는데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생명과학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좌절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 친구도 있을 텐데요. 지금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점들을 잘 채워서 마무리 잘 하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총평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 잘 보완을 하고 또 해설 강의 통해서 꼼꼼하게 내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작년 수능에서도 굉장히 변별력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비슷하게 약 1등급 컷을 44점 정도로 선생님이 예상해 봅니다. 아직 등급 컷이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좀 더 문제풀이가 정교화되지 않았다면 이번 6월 모평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희망을 주고 시작한다면 아직 여러분 5개월 있죠? 그쵸? 지금 6월에 이 총평을 듣는 친구들 아직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총평과 해설 강의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점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단원별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2019 수능과 비교해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1단원에서는 2019 수능과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심지어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1번, 2번, 4번 2019 수능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1단원에서는 3문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2단원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2단원에서는 총 7문제,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따 강조하겠지만 신유형의 문항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2단원에서 변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원의 경우 2019 수능과 마찬가지로 7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주제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주 나왔던 주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원 2019 수능과 마찬가지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문항들은 바로 킬러 문항이겠죠. 선생님의 해설과 총평을 듣는 이유 아마 킬러 문항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 문제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을 거예요. 8번 문제는 암컷과 수컷의 세포를 주어진 자료로 하여금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대립유전자를 매칭하면서 암컷과 수컷의 세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 작년 6월 평가원 9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얼마 전에 강의 찍었던 2020 3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25페이지 3번 그리고 28페이지 9번 문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분석을 충분히 하고 고난도 신유형 문항 분석까지 했던 친구라면 맞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선생님과 이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은요. 선생님이 별표 치고 싶은 문항이에요. 신유형 문항입니다. 기존에는 다인자 플러스 연관유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여기에 비분리가 추가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문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전 꿀팁에서 다인자 플러스 연관유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 꿀팁의 이 부분을 만약에 잘 알고 있었다면 일단 여기서 힌트를 얻은 다음 비분리만 추가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좀 처음에 당황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꿀킬클 약정공략 강의 10일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흥분의 전도그래프 분석 문제예요. 기존 기출문제와 유사하면서 A와 B 신경 사이에 A와 B 사이에 시냅스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 중에 어떤 문제와 유사하냐 2017 10월 교육청 14번 문제에
이 시냅스 사이에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이 포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극 꿀팁을 드렸는데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꿀팁을 이용한다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복대림 유전은 복대림 유전인데 4개의 유전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3개까지는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풀었냐면요. 2020 수능 특강 65페이지 6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매우 유사한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그리고 연계교재 문제와 유사한 문제예요. 그 다음 17번 연관 플러스 중간 유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강의 촬영했었던 2020 3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39페이지 7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고난도 신유형 문제 산 친구들은 문제집에서 이 문제 찾아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 가계도 분석 문제. 선생님 생각할 때 가계도 분석이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웠어요. 작년 수능에서는 DNA 상대량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졌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반성 유전의 모순을 통해서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였고요.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충분히 했던 친구라면 맞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6월 모평과 작년 수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선생님 일단 우선 근수축 문제를 막 찾아봤는데 근수축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수축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근데 앞으로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가계도 플러스 비분리 문제가 아니라 다인자 유전 플러스 비분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가계도 플러스 비분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다인자 유전의 비분리가 추가된 신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6월 모평 보고 나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수능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3가지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한 번 기출문제 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풀지 않았던 친구도 마찬가지 기출문제 반드시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출을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EBS 교재 중 기출의 미래도 있잖아요. 기출을 보시면 앞으로의 미래도 보입니다. 아까 연계가 됐던 문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네, 이제 곧 수능 완성도 시작이 되는데요. 수특 수안에 있는 문제들 푸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신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신유형의 문항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유형들에 일단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부족한 개념들 좀 채우시고 문제풀이 연습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친구들 그리고 오늘 잘 했던 친구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꾸준히 개념 반복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날까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